안녕하세요. 네, 그린선 프리어 박승호 원장이고요. 또 그때가 왔습니다. 입시의 시작을 알리는 요 첫 설명회예요.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 12특, 3특 이제 혹은 해외에서 저희 학원으로 오시기로 결정되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입시에 대한 진행 안내를 드리고 입시 요강 설명을 드리는 설명회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정말 많은 일정을 물어보세요. 면접은 언제냐? 실기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들어와서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6월 5일 설명회만 기다리시라, 입시 요강이 다 발표가 나야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때쯤 돼야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 이제 면접 프로그램도 다 짜지고, 그러는 상태여서 미리 아시고 다시 수정본을 받으시는 것보다 지금 모두 함께 알아서 알고 자료 공유 받고 시작하셔도 충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하면 계속 메모하시고 화면 캡처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진행하는 이 설명회 자료, 화면으로 보시게 되는 자료는 이 파일, PDF 파일 그대로 설명회가 끝나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메모하시면서 일단 너무 열심히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이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나 학교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캐치가 필요하신 것들만 점검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입국하고 나서 순서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5월 달부터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 학생들마다 일정을 조절했을 거예요. 올해 입시 요강 발표가 조금 입시 원서 접수 기간이 조금 늦어요. 그러면서 한국 학교 기준의 학생들은 거의 7월 10일이 되어야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교 학생들은 그때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 학교 학생들은 5월에 졸업한 학생부터 6월에 졸업한 학생까지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입국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입국 전에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만약에 늦게 입국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진학 상담을 전화로라도 미리 하셔서 학교 6개를 세팅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일단 설명회가 끝나면 상담 일정을 잡을 건데요. 어머님들 보통 다 원하시는 건 대면 상담이신데, 대면으로 오셔도 사실 학교를 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상담하고 다음 분 상담하고 이런 식의 대면 상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방문을 해주셔서 상담을 하는 거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지만, 그냥 학교만 따다닥 정한다 이럴 때는 해외에서 그냥 전화로 상담하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입국하시는 기준으로 그때 성적표와 서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담 일정 잡는 때까지도 아마 아이들은 면접을 위한 원서 접수 면접 대본을 쓰고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은 이따 후반부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마감은 7월 초까지 마지막 진행은 해요. 7월 막 5일 이런 때까지도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거는 보통 6월 말 이전에, 지금도 포트폴리오가 10개가 세팅된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은 너무 일찍 내게 끝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일찍 끝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각자 서류 정리하고 또 지필 공부할 학생들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정돈된 입시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입국 전에 하셔야 되는 것들 전달이 한 번씩은 된 것 같은데요. 입국일 전달 주셨고요. 지금 이제 UA와 진학 어플라이가 세팅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 신규 회원으로 다 가입을 해 놓으시고, 가입을 하실 때 기본적인 기본 정보를 넣게 되어 있어요. 학생 학교, 자기 주소와 전화번호 기본 세팅을 쫙 해 놓으면 원서 접수할 때 자기의 학교 기본값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시작됐을 때 우리 학교의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공통 정보를 넣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공통 정보를 넣으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 서류 제출, 오늘 설명회 이후에 카톡방 공지되면 저희 어머님들 같이 계시는 카톡방, 학생이랑 있는 카톡방에 마지막 성적표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품 촬영은 7월 5일까지 진행이 예정인데,
대부분 지금 학원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개인 촬영하시는 것도 개인 촬영 가능은 하나, 그러나 단톡방에 저희 선생님들이랑 공유할 수 있게 반드시 자료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출력이랑 제작, 작품 출력하고 학교에 가져가는 파일 제작은 올해는 학원에서 대행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해외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출력이랑 파일까지 학원에서 만들어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해주시는 작업들은 좀 파일을 좀 깨끗하게 학원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남학생들 항상 너무 구겨지거나 파손된 파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정리해서 들고 오면 됩니다. 입국 후 면접 준비는 이따가 별도로 제공되고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작품 사진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미 저희가 보정을 해서 모두 다 내보내지만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길 원하거나 조금 내가 찍은 사진 학교에서 작업한 걸 찍어서 전달을 했는데 그걸 수정하길 원한다. 그럼 반드시 선생님들한테 별도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입시 요강이랑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한 학교씩 체크를 해볼 거고요. 학교 시험일 중복은 이 다음 페이지에 안내를 드릴 거지만 입시 요강별로 어머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면접 신청하는 경로를 오늘 발송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 폼 아니고 이번엔 구글 폼에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 되겠다. 5가지의 신청 경로가 있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복잡하지만 구글 폼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입국일 등원일 거의 다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국 안내도 설명회 이후에 다시 안내 드릴 거고요. 지필 병행 학생, 지필학원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삼성 맥스 모두 다 그 현장 지필학원에서 먼저 학교를 세팅해 오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포폴이 남은 학생은 교실로 가서 실기 스케줄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실기, 숙대나 동덕, 여기에 서울대까지요. 서울대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실기 준비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다 끝났다. 그리고 면접만 준비하면 되는데 자, 면접 준비할 거 저희가 나중에 자료 나가면 면접 대본 써놨다가 각 면접 개강일에 학원으로 복귀를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시험일자 중복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경희대랑 홍대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같이 중복이 되고 있고요. 건대 지필이랑 세종대 지필이 중복이 됐어요. 세종대 지원하는 학생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생겨요. 3년 특례 학생들 중에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 체크해봐야 되고요. 가천대가 통상 성신여대랑 많이 겹쳤었는데 이번에는 건대 면접일이랑 겹쳤거든요. 근데 가천대는 면접일 공지를 이틀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틀 중 뒤쪽 날이 그 건대 면접이랑 겹쳤는데 8월 5일이, 근데 8월 4일이 면접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건대랑 가천대를 하나만 쓸지, 그리고 사실 건대를 지원을 했는데 1단계를 통과할지의 여부도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성대 면접이랑 상명대 3년 특례 면접일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은 경희대가 국어 지필 100%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학교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인해서 그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반드시 서류에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특례 전형 자체가 수시 전형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입시 요강을 다 받아보니 모든 입시 요강 표지에서 수시 전형이라는 얘기가 빠지고 그냥 별도의 전형으로 들어갔고 3년 특례 아이들만 수시 전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특례 아이들은 6개를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12년 특례 아이들은 이번 7월에 지원하는 게 수시 전형이 아니고 전형기간 자율화로 명칭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 학교 이상을 지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6개에서 학교를 지원했는데 다 안 됐어. 다 마음에 안 들어. 합격은 했지만. 그랬는데 어느 대학이 갑자기 국민대가 외국인을 사회 분할 모집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12월에 갑자기 12특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받기로 한 거는
상위권 학교 학생들 때문은 아니에요. 그 지방 하위권이나 아래쪽에 서울 하위권의 학교들의 시프트 학생을 받아서 학생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이렇게 커버하려는 노력인데, 우리 학생들 제가 입시 원서 써보다 보면 6개 지원하기 어렵거든요. 예, 6개 지원 안 나와요. 미대로 4개만 해도 진이 빠져요, 애들이. 예,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대로 쓰되 뭐 6개, 7개 더 쓰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제가 학생들 막 흥분한 상태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 연대도 써보고 고대도 써볼래요. 뭐 12개 다 된다는데 10개도 20개도 쓸 수 있다는데 어디도 써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역료가 10만 원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으려는 노력이지 학생들이 성적이 안 됨에도 그냥 뽑아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갑자기 모든 학생이 연대를 써보거나 모든 학생이 고대를 써보거나 모든 학생이 막 서울대를 도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저희가 이 칼렌더 안내도 여기 자료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서 접수가 7일부터 11일 거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게 19일, 20일이죠. 19일, 20일에 홍대 필기고사가 있고 국민대 면접이 있습니다. 통상 일주일의 갭 차이는 줬었는데 애들이 힘들어요. 지금 홍대 필기고사 전날까지 영어 공부하다가 그리고 국민대 면접 보고 와서 다시 면접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에 안내 드리겠지만 국민대 면접이 20일 날 끝나면 7월 21일부터 홍대 면접을 시작합니다. 근데 홍대 1단계 발표일이 24일이에요. 예, 21일에서 24일까지 텀이 있는데 그때 무조건 면접 수업은 일찍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성대 면접도 그렇고 상명대도 그렇고 그 과기대 면접, 고대 면접 이런 게 다 홍대 면접 이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입시가 지리하게 길어질 거예요. 근데 홍대 면접을 본 다음에는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 저희가 일단 모든 면접 준비는 다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홍대 면접 보고도 하고 나서 한두 번 체크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뒤에까지 너무 빡빡한 입시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세트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서울대부터 입시 요강 안내를 쫙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교를 어디를 쓸 수 있는지 지필 상황과 보셔서 홍보권 중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맞추시고요. 내가 데드라인 학교, 나의 최하위권 학교를 어디로 볼 것인가를 잡으셔야 돼요. 남학생들은 제가 한성대 정도 얘기를 하고요. 한성대가 2군데 포트폴리오에도 있고 서류에도 있는데 이제 패션 쪽은 서류로만 들어가고 디자인과는 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그래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해서 한성대나 가천대 그보다도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경기대나 수원대까지 남학생들은 가야 되고요. 여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데드라인이 보통 동덕여대 정도예요. 학교 갭이 좀 있지만 최상위권 학교랑 하위권 학교를 맞추고 나머지 학교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학교의 특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전년과 변동된 건 없어요. 변동된 거는 없고 다 실기도 하고 면접하고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서류 보고 동일합니다. 서울대는 서류를 미리 받지 않아요. 서류를 미리 받지 않고 예비 합격자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학생들은 쓰겠다 하는 애들을 서류를 받아서 이 서류에 12년 특례 자격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추가서를 받아서 하면은 바로 최종 발표가 됩니다. 예비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최종 발표는 100%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내가 12년 특례인데 서울대를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서울대가 어느 정도 선이냐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된 학생이 붙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고 또 우리 학생에게 대입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보셔야 할 게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전체적인 실기 수준과 성적과 학생의 면접력을 같이 봐요. 근데 이 학생들이랑 붙었던 아이와 나랑 일정 부분의 성적의 연관성, 내가 그 아이의 성적이 비슷해, 혹은 내가 그 아이보다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연관성 한두 개만 가지고 내가 붙을 거라고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더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하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금에서도 10개 준비된 친구들 나머지 기간에 포트폴리오 보완해서 서울대를 붙일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던 학생이 이제
상해 한국학교에서 한 명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게 서울대를 보겠다 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거의 고시생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기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하루 종일 실기하는 날이 너무 많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현장 실기 준비해야 돼요. 홍익대학교 볼게요. 홍대도 변한 거 없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경쟁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디자인 학부가 3명 모집에 23명이었어요. 3년 특례 지필로 영어를 통과하는 게 4배수 혹은 8 중에 큰 수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정원의 4배수 아니면 8, 큰 수에 맞춰서 지원이 돼요. 예술학과부터 시작해서 섬유 패션까지 모두 다 1명이고요. 여기는 8이 더 크기 때문에 8명까지 1단계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배수가 지금 예술학과가 7배수, 섬유 패션이 6배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단계가 걸러진 학생은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학부는 3명이기 때문에 4배수. 12명이 더 크죠, 8보다. 그럼 12명이 커트가 되는데 이 커트가 되는 게 지금 정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홍대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커트가 되고요. 오른쪽에 분리되어 있는 3개 학과, 디자인 컨버전스랑 영상 애니메이션 게닝 그래픽. 세종에 있는 홍대 세종 캠퍼스고요. 여기는 서류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12년 특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영상이나 애니에 특화된 과이기 때문에 12년임에도 지원하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맨 첫 번째에 써 있는 예술학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술학과도 서류 전형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 원서 접수, 그리고 필기고사, 필기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 면접일 7월 20일이고 서류 제출 면접고사 최종 합격. 국민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면접에서 기본 소양을 포함한 면접을 보죠. 뭐 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현대미술에 대해서 일정한 질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학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면접을 보고요. 그 면접장에 지참한 포트폴리오가 100%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학과별로 해마다 운빨이죠, 이거는. 해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가끔 뭐 1대1이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입시가 진행되면 될수록 거의 이게 균형적으로 시각 디자인이랑 영상 디자인을 제외한 학과들은 6대1, 7대1 언저리에서 머무르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계열 학과들, 시각 디자인은 영상을 포함하죠. 여기까지는 10대1의 경쟁률이에요. 그리고 12특 25년에 지원한 학생들도 오른쪽처럼 나와 있습니다. 공업디자인 7명 모집했는데요. 공업디자인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통상 국민대는 12년 특례 학생들이 홍대에 합격할 거를 고려해서 많이 뽑아둬요. 최근에는 학생들이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이제 공업 디자인이랑 시각 디자인에 있어요. 시각 디자인은 원래 전통적으로 18명을 다 뽑진 않아요. 해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년에 그렇게 나왔던 학과의 지원은 저희가 좀 조심스레 하는 편입니다. 건국대학교 입시 진행으로는 가장 까다로운 학교죠. 일단 국어, 영어를 같이 집필을 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3년 특례 학생들이 지금 몇 개의 집필 학원들을 다니고 있지만 제가 아는 몇 개 학원들의 국어, 영어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 합쳐서 여기 1000점을 환산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1000점에 뭐 800점 넘는 학생이어도 학원에서는 600점까지밖에 못 받아요. 학원에서는 원래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원들의 교육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계속 되고 있고, 물론 저희 아이들의 그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건데, 아이들이 건대 지필 공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반면에 국어, 영어 지필 통과를 한다 했을 때 나의 데드라인 학교로 3년 특례가 이 학교를 둘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국어랑 영어를 탁월하게 잘한다.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가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럴 때 건대를 지원하면 추가 합격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시 지원할 때 조금 편안하죠. 학교별로 포트폴리오 양식이 있는 학교들은 그 양식을 같이 넣어드리는데 건대는 아직 양식 공지가 되지 않았어요. 6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전년도 양식 보시고 준비만 해놓으셨다가 올해 양식 발표되면 그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고대에 이슈가 있었죠. 3년 특례 물론 같이 지원을 하지만 3년보다 12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대에서 이번에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학교 직인을 필수로 하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 지금 직인 받고 계시는데 그 딱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정 요구하면 그걸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강상에는 입학이 결정된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학교장 직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3년 특례는 전형상에 변한 거 없고요. 12년 특례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게 100%로 진행이 되고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숙대 말씀드릴게요. 국어와 실기로 진행되는 학교고요. 12년 학생들에게도 실기 100%를 요구하는 학교예요. 음대랑 체대를 포함해서 계열에서 3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미대에 지원한 학생 수예요. 시각, 영상부터 산업, 환경, 공예, 회화까지 이렇게 지원한 학생 수고 계열에 합산에 3명 모집에 5대3이니까 한 15명 정도 오겠죠? 예. 그 중에 최초 합격을 기준으로 해서 1배수 혹은 2배수 정도까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소묘 실기도 아주 간단한 기물, 종이컵, 작년 소주잔, 이렇게 간단한 걸 제출을 그리게 하고요. 그냥 질감상의 다양한 질감, 거친 거, 투명 질감, 불투명 질감, 이런 것들을 소묘 연습으로 충분히 해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체를 투시에 맞게 그릴 줄 아는 학생이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포트폴리오랑 서류를 같이 보고요. 면접 시에 포트폴리오를 보고 서류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3년 특례 학생들이 서류가 조금 낮아도 갈 수 있는 학교, 지원은 할 수 있는. 근데 내신 9등급 아니면은 아이비가 25점 언저리 이럴 때는 제가 굳이 가천대를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 아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굳이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서류 막 다 챙겨갖고 갈 그런 학교는 아니고 서류가 좀 안 좋으면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서 다른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12년 특례든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해서 공지되는 주제에 따라 녹화해서 업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 온라인에 찍은 영상도 학원에 보내셔서 체크를 한 후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희대 면접과 필답 3년 특례 학생들은 필답이 국어 100%고요. 그리고 12년은 면접 100%예요. 영상 업로드 방식이고요. 여기도. 그런데 이 필답 100%의 기준은 지필학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꼭 받아봐야 되고요. 계열 모집으로 4.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는 통상적으로 잘 해오기 때문에 영어 점수에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국어를 뽑는 이유가. 국어를 잘하고 한국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할 만한 애들을 뽑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상향 평준화 될지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국어를 보는 게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작년부터 서류 100 전형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전에 국어 전형으로 보던 학교예요. 한양대는 국어를 포기하고 서류로 갔고 경희대는 영어를 포기하고 국어로 갔는데 이제 해마다 서류 전형으로 한두 개 학교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많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형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고 작년에 서류가 조금 안 좋다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이비도 35점 언저리에서 합격을 했던 것 같고요. 한성대, 성신여대나 가천대나 동덕여대처럼 인서울에 있고 한국 애들이 지원을 하려면 한국에서 실기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할 때도 내신 6등급, 5, 6등급 받아도 실기 못하면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고요. 학교 레벨은 상당히 높은데 특례에서는 가장 낮은 학교로 안전하게 붙을 수 있는 학교로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편하게 지원하셔도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면접고사 100%고 포트폴리오 지참 면접이고요. 서울여대 서류 전형이고요. 서류 전형으로 한 해 뽑았었어요. 한 해 서류 전형으로 뽑았다가 미대 애들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류에 학업 인증 서류로서 포트폴리오가 제출 가능하게 전부를 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몇 개를 포트폴리오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덕여대 실기 100인 학교고요. 큐레이터 학과만 서류 제출이에요. 동덕여대가 실기로 계속 기초 디자인을 고수를 해요. 그림을 좀 그리는 학생들을 처음에는 뽑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특례 학생들이 귀찮아서 쓰기 힘든 포트폴리오 하랴 면접하랴 그래서 데드라인 학교로 두기에 되게 안전한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성신여대
성신여대 여대 중에서는 인서울에 들어와 있는 괜찮은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많아요. 이 학교 요강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면접이 50%고 그 내 작업과 관련된 자료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채워넣게 되어 있어요. 성신여대 어쨌든 포트폴리오 면접 전형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면접 100%로 진행이 되는 학교고요. 12년 특례 면접 중에 상당히 친절한 교수님들이 이 면접 과정에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면접 수업을 받은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게 면접을 해주는 학교예요. 일단 등록금이 싸서 이걸 매력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연대 서류 면접 볼게요. 서류 70에 면접 30이 3년 특례고, 그리고 서류 100 12년 특례, 서류 100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미대를 준비하는데 학교를 상향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인문계열 애들이 오면 연대 정도를 쓰는 애들의 서류는 안 봐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류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하자. 디자인 예술학부가 1명에서 5명 이내로 뽑는 미래 캠퍼스에 있는데, 디자인 예술학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서류면 다른데 대학로에 있고 막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도 쓸 때 많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되고요. 세종대학교 영어 필답. 작년 말고 재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종대는 3년 특례 영어 필답 100이 그 만점 받는 애들, 홍대 지필 만점을 받아도 세종대를 떨어지고, 작년부터 이게 계열이 이과 전체, 문과 전체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봐요. 조금 더 들어가기 쉬워졌다라고 지필학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영어가 정말 자신 있다, 영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때문에 이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홍대, 세종, 상명대, 심지어 공주대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 세종대죠. 근데 여기에 12년 특례가 영어 필답이 100이죠. 예, 그래서 이 영어 필답 100 때문에 지원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대 글로컬. 예전에는 면접고사로 포트폴리오 지참 면접을 봤었고요. 이제 학생 유입이 조금씩 안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도 빼고 뭣도 빼고 입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디자인 대학 최대 모집 정원이 5명이고요. 그리고 상명대 12년은 서류 전형이고요. 3년은 면접 전형이에요. 상명대가 대부분의 미대가 천안에 있고요. 천안에 들어가 있고, 그 서울에는 미술학부로에서 조형예술이랑 생활예술 이렇게 두 과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계열로 해서 4.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 천안에서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 전형 자율화 전형 12특 자율화 전형으로 인해서 천안의 예술학부에서 모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기대학교 경쟁률은 3.67대 1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합격하는데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원이 가능한 학교고, 서울 쪽에 애니메이션이랑 미디어 영상이 있고, 나머지 학교가 수원에 있고, 경기대는 수원이 본교고 서울이 분교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예요. 단대가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서류평가 100으로 바뀌었고, 올해가 처음 서류 전형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류가 나올지 확인하기 어렵고, 의외로 높게 성적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고, 의외로 낮을 수도 있고, 올해 내년에 편차가 또 클 수도 있고, 최초 한 3, 4년 모집하는 기간에는 좀 그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 회화랑 공예 계열에서 디자인학부 없고요. 거기서만 뽑게 됩니다. 지원하는 웬만한 학교들의 모든 전형을 말씀드렸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부산대, 부경대, 한동대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면접 전형이거나 아니면 면접 전형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각 학교들을 지원하신다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고 6개 학교를 대략 정하셔서 학생과 전임 선생님과 학교 세팅을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개별적으로 상담 전화를 하시게 됩니다. 어머님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도 간단하게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각 학교별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면접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가장 크게 보셔야 될 세 개의 기점, 홍대 지필 보고, 국민대 면접 보고, 홍대 면접 보는 기간, 요 기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시 원서 접수 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7일 시작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모든 게 준비가 되고요. 이거 이외의 학교 가끔 서울대 면접은 당연히 따로 해야 되고요. 고대 면접이나 면접이 특별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따로 체크를 다 하고 있고, 근데 가끔 학생들이 내가 국민대학교를 뭐 공예과로 준비를 했는데 한성대학교를 디자인과로 본다. 이럴 때 그냥 국민대학교를 디자인으로 다 했어. 근데 홍대 면접 준비 기간도 공예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성대가 홍대 이후에 있는데 그때 디자인이 필요해. 이런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저 면접 수업 안에 선생님한테 저 디자인도 병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할 거고요. 그런 이야기가 모두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면접 수업과 저희 지원에 대한 얘기를 다 전달을 드렸고, 저희가 면접 일자도 하루하루 텀텀 해놓는 게, 하루 면접을 하고 나면 그날 과제물이랑 선생님들이 체크해 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하고 한 이틀 동안 과제물 해내고, 선생들도 아이들에 대한 정리 다시 하고, 자료도 다시 공유하고, 그럼 아이들 다시 자료도 찾아보고, 이론 수업 들으면서 자기 면접 보강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더라도 앞에 수업은 줌으로라도 빨리 하는 게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줌으로라도 빨리 하기를 권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회는 그럼 여기서 종료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 질문사항은 개인 카톡이나 위챗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